자, 인생 3대 바보와 인생 3대 실패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요새 유행하는 얘기예요. 인생 3대 바보는요, 늙음하게, 새삼, 애들이 오면 방 모자랄까봐 짐 늘리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이러다가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면 아깝잖아 하고 재산 미리 넘겨주고 용돈 타 쓰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안에 놀러 가서 이게 온양 온천하고 쉬었다 오기로 했는데 딸이 김서방이 이번에 학회 가면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애 좀. 그래갖고 갑자기 약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인생 3대 바보라 그래요. 자, 셋 다 누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다? 자식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식.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와서 방 모자랄까 봐서,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낼까 봐서, 손자, 손녀 봐주더라고. 이게 3대 바보가 다 자식 때문에 바보 되는 거다. 그러면 왜 인생 3대 실패를 써놨냐? 인생 3대 실패는 1번 청년 출세. 너무 젊어서 출세하고 나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이야기고, 2번 중년 상처. 중년에 상처하면, 왜냐하면 아내가 집에서 뭘 한다고요? 그래, 살림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중년 상처.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중년 상처하면 뭐 화장실에서 웃는다더라. 이런 또 아주 몰지각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3번이 아무도 나한테 이의를 달지 않는 3번 인생 실패예요. 노년무전. 노년에 돈이 없으면 그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장수가 재앙이다, 축복이다? 재앙이지. 이래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슬기로운 노후 독립 가운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의 깡촌놈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전쟁 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평생 프로젝트로 삼고 뒷바라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제가 평생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올인을 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한 대상이고, 그 덕분에 제가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대도, 그게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의 다 부모 세대의 헌신의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 덕분에 세 끼 밥도 못 먹다가 지금 35,000달러. 경제적인 것뿐이 아니지. K자만 들어가면 지금 세계가 지금 열광하잖아요. K팝이다, K푸드다, 뭐 K컬처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올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초등학교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가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아니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반만 하고 나머지를 나 스스로의 노후 준비에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인생 3대 바보가 되지 말고 인생 3대 실패 중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노년무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배운 국어 시간과 산수 시간에 배운 주제 파악과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부양비라는 게 뭐냐면 한 인구 전체를 보면요,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어린애는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어른은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인구를 분모로 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분자로 했을 때 그걸 부양비라. 그런데 애들은 안 나니까 자녀의 양육비는 줄겠지만 부양비는 오래 살게 되니까 자꾸 늘어가지고 언제가 되면은 지금 100이라는 게 뭐냐. 지금 부양비 100이라는 건 혼자 일해서 둘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양해야 될 사람이 하나 더 있다 이런. 그러니까 노년기에 부담을 우리 자식 세대에게 주기가 부담스럽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대여섯 명 나가지고 60 간 넘어서 돌아가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한둘밖에 없는데 90까지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노후 독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혼할 때 내가 선택한 나의 배우자, 그리고 잠시 자식들이 들어왔다가 헷갈렸지만 또 때가 되면 나가는 나의 자식들과 헤어지고 나면 다시 뭉치는 둘, 앞과 뒤는 다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 어떻게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해서 노후에도 슬기롭게 살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선을 자녀에서 부부로 돌리라는 말씀으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제가 남성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성들은요,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가정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직장에서 이루어져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한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냐면요, 국민학교 학부형 모임, 중학교 학부형 모임,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보내려면 또 학원은 어디가 좋대? 참고서는 어디가 좋대? 이렇게 해가지고 일과 관계없는 친구가 있다 없다? 많지, 많지. 그러니까 여성들은 프렌드십이 많은 거예요. 일로 맺어진 관계를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고, 일과 아닌 걸로 맺어진 관계를 프렌드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은 직장이 끝나는 순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한 게 없으니까. 여성은 남편이 직장이 있건 없건 언제 독립을 하느냐?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독립해요. 대학까지는 이제 시년으로 하다가 너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공부만 하면 돼.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이제 프렌드십이 발휘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애들이 다 시집 가서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동창 학부형 모임이 만나시지 않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남편은 직장에서 퇴직하는 순간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없어요. 이제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면 이제 아내와 자식들이 플랜카드를 하나 붙여줘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30년 동안 수고하신 아빠 또는 남편 환영합니다. 그게 오래 갈 줄 알지만 오래 간다 못 간다? 못 가지.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계획에 너무 많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더구나 남편이 삼식이가 되려 그런다. 이건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프지. 이제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까지 일 아닌 걸로 맺어진 프렌드십으로 지금 즐기려고 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갑자기 큰아들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슬기로운 노후 독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여기다 둡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 간에 함께 사는 거지
자, 내가 가정을 위해서는 직장에 전념해서 빨리 승진하는 거다. 그래서 임원이 되는 거다. 임원은 뭐의 준말인지 아세요? 임시 직원의 준말이에요. 임원이 되는 순간 보장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름 안 불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차라리 임원이 안 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는 정년퇴직하고 집에 가서 환영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여성은 아내 역할이 언제 중단되냐 하면 자식이 생길 때 중단돼요. 누구 엄마가 중요하지 누구 아내는 뒷전이잖아요. 심지어 남편 보고 일찍 들어오지 말라고. 애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가 생겼다가 때가 되면 다시 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잠시 자녀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자녀가 평생 같이 살 것처럼 남편 아니고 자식의 엄마 노릇만 하다가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갈 사람은 부부라는 거. 그거는 바램이라는 노래에 나와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갈 사람 그대뿐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부부. 되게 잘 나가는 남자한테 사모님 뭐 하세요? 그럼 집에서 살림이나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른 들으면 자연스러운 말 같죠? 살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림은 죽임의 반대예요. 살리다의 명사형이에요.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주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살림이나 한대, 그냥 살림이나. 슬기로운 노후는 첫 번째가 정년퇴직을 했을 때 월급을 받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 준비가 돼 있는 게 첫걸음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이 안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고상한 얘기 뭐 다 해봐야 안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는 다른 거다.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졸업하고 똑같이 취업을 해서 월급이 비슷한 대학 동기가 하나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한 사람은 야, 그래도 우리가 신혼인데 좀 멋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아? 해가지고 전셋집을 살았어요. 조금 멋있는 데서. 한 사람은 야,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널뛰는 나라에서 전세 살다가 어떻게 해? 그래서 은행에서 돈 좀 빌리고 친정에서도 좀 빌리고 이래가지고 다소 불편하지만 작은 집에서 출발했어요. 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르겠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에요. 남자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돈을 늘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걸 살림이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일에 묻혀 있는데 여자는 정보가 많아요. 이번에 어디 아파트가 분양하는데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이래 가지고 여성은 재산을 불리는 역할이에요. 자, 소득은 한 달에 벌어온 소득은 월급이라 그러고 1년에 벌어온 소득은 연봉이에요. 월급과 연봉이 같은 두 쌍이 있었다면 아내가 같은 월급, 같은 연봉을 어떻게 불렸냐에 따라서
한 시점에서 비교해 보면 재산이 다르겠죠. 그거를 빈부격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벌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번 돈을 잘 늘려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사실은 뭐 요새 맞벌이 부가 많아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이거는 집에서 여성이 하는 일을 그냥 살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가 예로서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기가 쉬워요. 꼰대는 2019년 5월에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잡지에 영어로 등재가 됐습니다. 꼰대는 더 이상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입니다. KKONDA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에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커피 안 타오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잘난 체 하는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고 에코노미스트에 영어로 등재가 됐고 일본말 쯔나미가 영어인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쯔나미 다 쓰시잖아요. 일본말이라고 생각하고 쓰십니까? 그냥 쓰시는 거지. 꼰대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경험한 경륜을 후배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충정에서 후배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을 꼰대라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너 그게 옷이 뭐냐? 그게 찢어진 옷을 입고 너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이렇게 후배들의 패션 스타일이나 러브 라이프에 간섭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코노미스트에. 자, 이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팁을. 근데요. 멘토라는 단어 아시죠? 멘토는 후배가 조언을 구했을 때 조언을 해주면 멘토라 그래요. 그럼 꼰대하고 멘토하고 차이는 뭐다? 하나는 구했을 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멘토고 구하기도 전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한다? 조금 기다렸다가 후배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꼰대가 안 되는 가장 좋은 길은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침묵과 리슨과 사일런트를 썼는데 침묵과 경청을 영어로 썼는데 여러분 알파벳이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거 느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후배에게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는 일단 듣고 말하는 거다. 듣고 말하는 거다. 엄마가 바쁘니까 듣기 전에 먼저 말하면 뭐가 된다? 꼰대가 된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급해요. 한국 빨리빨리 아니에요? 한국이 빨리빨리라는 거 어디 가면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다 맞추면 상금이 있다니까. 한국 빨리빨리는 국제 전화번호가 오죽하면 82겠어요. 지루할까 봐서 웃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노화와 노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노화는 나이 먹는 거예요. 그죠? 에이지잉이에요. 나이가 에이지고 먹는 거가 잉이에요. 그래서 에이지잉을 노화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를 뭐 혹시 먹어버리면 줄까 하고 먹었어도 안 줄어요. 안 줄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생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나이 드는 거죠. 응? 그것도 똑같이 드는 거예요. 1년에 한 살씩 먹는 거예요. 자, 노쇠는 아시겠죠? 나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녹쓰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뭐가 굳어진다? 머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네, 신체의 모든 부위가 굳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징은 막을 수 없지만 인펌은 막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뭐가 힘이냐? 근육이 힘이다. 이거는 뭐 기본이잖아요, 기본. 제가 2년 조금 안 됐는데 제가 2023년 7월에 평생에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2일간 제가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 복강경 쓸개를 떼냈어요. 이제 제가 쓸개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보통은 한 2, 3일이면 퇴원한다는데 오래 퇴원했어요. 12일간을 입원했더니 집에 오니까 정말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근육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근육을 줄지 않게 해야 된다. 근육이 줄지 않게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서울대학교에 지금 과학기술 최고과정의 명예주임 교수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들어요. 우리 뇌과학자로 유명한 강봉균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국가과학자입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뭐냐 하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붕대를 여기다 감아가지고 3개월 만에 붕대를 풀은 사람의 뇌사진을 전과 후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붕대 감은 이 팔을 제어하는 쪽에 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 팔을 제어하는 쪽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운동이 비단 근육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운동이다 하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그분이. 동의하십니까? 네. 열심히 운동하세요. 살다 보면 몸만 노쇠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노쇠예요. 아까 제가 AI 말씀드렸죠. 에이, 나는 안 하고 살래. 이런 자세로 살면 늙어지는 거예요. 감정도 늙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긍정적 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해요. 이 세상에 다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긍정적 사고라는 거는 인생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긍정적인 자세예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저는 긍정적 감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종교하는 분들한테 결례될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4월 초파일 날 합격 기원하는 이 등을 많이 달아요. 결국 남의 자식 떨어뜨리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정원 있는데 합격 기원이면
그렇잖아요. 무슨 대학 무슨 과에 40명 정원인데 내 아들 들어가면 다른 집 아들 떨어지겠죠.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나는 그게 아니고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는 부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들 합격시키라. 아니 공부해야 합격하지. 공부도 안 했으면 합격 못하는 거지. 이게 감정 노화에 대해서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소풍날이었어요. 초등학생이 소풍 가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시냇물이 한강과 달리 졸졸졸 소리내며 흐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왜 시냇물이 소리를 내요? 강은 소리 안 내는데? 선생님이 답을 몰랐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했더니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거는 왜 내는지 아세요? 자갈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시냇물에 있는 자갈이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 고난이 없이 산다. 지루하지 않겠어요? 나 돈 안 벌어도 평생 먹고 살 게 있다. 요즘 잘못돼가지고 그런 게 꿈인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게 희망인 사람도 있다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내가 일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갖다 준다면 유산이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이라고 하는 거는 보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얻는 물론 대가도 있지만, 그리고 인생에는 꼭 돌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두 가지 다른 돌이에요. 1.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에요. 2. 듣고 일어서면 디딤돌이에요. 똑같은 돌이에요. 내 앞에 역경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돌아보니 그게 나한테 디딤돌이었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걸림돌이 많냐고. 감정 노화를 경계하는 거는 포지티브 띵킹인데, 다 잘 될 거야다, 아니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다. 1번, 2번. 2번. 예, 이제 이거 확실히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런 되지도 않는 걸로 빌어주지 마세요. 나쁜 일이, 친구가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데 나는 항상 네 편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경에 처한 친구한테 좋은 일만 있으라고 그러면은 약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배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뭐 전공이에요? 이런 질문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문학교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나면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대개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씩 일 배우면서 평생, 좀 표현이 좀 점잖지 않지만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다 없다?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배우지 않고는 뒤처지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가려면 배워야 된다. 또 하나는 배움이라는 건요,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또는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뭔가를 익힐 때 이게 돈이 되니 밥이 되니 이래서만 봅니까? 돈이 되고 밥이 안 되더라도 배움 그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들은 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저런
시각도 있구나.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 자체가 도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배움이 없으면 뒤처진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배워야 된다. 두 번째, 배움 그 자체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0살도 호기심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습관화하면은 청년이고 16살도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노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호기심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걸 습관화시켜야지 여러분이 또는 건강관리도 습관화시켜야지 자기 자신이 성장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었다고 해서 야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초등학교는 뭐를 가르치는 거냐? 딱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 국어 시간에는 주제 파악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래 문장을 읽고 주제와 같은 것은. 산수 시간에는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분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갔더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언니네가 이번에 차를 바꿨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아내의 심정은 밑에 말은 안 했지만 깔린 게 뭐예요? 우리도 바꾸고 싶다. 자,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국어 산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형부가 벌어오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또 형부가 벌어오고 내 남편이 벌어오는 걸 바탕으로 늘려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재산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언니네보다 낫다면 뭐 바꾸면 되는 거지. 왜 우리라고 해서 안 바꿔? 그런데 언니네보다도 소득이나 부가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 언니네가 바꿨다고 해서 바꾸는 건 안 맞는 거다. 그게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는 거다. 여기까지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1번 소득보다 중요한 건 생각하면서 소비하라는 거예요. 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써줘야지. 여유가 있는 사람도 다 안 쓰면 어떻게 해? 지금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임대문의 보셔야 안 보세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가게 내느라고 인테리어 해야지 투자했는데 손님 안 와가지고 문 닫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과 분수에 맞게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소득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소득을 잘 불려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부자라 그래요. 부자는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빈부격차를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수준에 맞게 소비하는 게 그거지. 그냥 언니네가, 친구네가, 누가 이렇게 해서 소비하는 거는 그거를 과소비, 과욕, 허욕, 탐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다 이게 나이 먹었을 때 이야기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열심히 일하고 절제해서 저축을 해야 쌓이겠죠. 슬기로운 노후 독립의 기본은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면서 사는 거다.